23살 일본 여대생이 뉴욕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가 군대로 떠난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혼자 남은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건넨 한마디에 면회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사유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아이 둘의 엄마로 살고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특별하면서도 애틋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날은 뉴욕의 봄날이었습니다. 맨해튼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미술사를 공부하러 이곳에 온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대학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을 보며 리포트를 쓰고 있었죠. 그러던 중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국제문화교류 행사가 있다는 거였어요. 각 나라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저는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졸라대고 있었죠. 일본 부스에서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결국 저는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이 시끌벅적했어요. 중국, 인도, 멕시코, 한국 등 여러 나라 부스가 차려져 있었죠.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부스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학을 접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키가 훤칠한 남자였죠.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종이학 접는 거 저도 배워도 될까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색종이를 건네주고 천천히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그의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도윤이에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건축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라고 했죠. 저도 제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사유리라고 일본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생활에 대해, 공부에 대해, 고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센트럴파크에서 벚꽃 구경하실래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약속을 잡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있었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센트럴파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한국의 봄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일본의 하나미 문화를 설명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함께 다녔죠. 도윤은 건축물을 보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림과 조각품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저는 간단한 한국어를 배웠고 도윤은 일본어 인사말을 익혔죠. 문화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뉴욕은 무더웠지만 우리는 행복했죠. 브루클린 브리지를 걸으며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유리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이후로 매일이 설레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날 밤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들고 있었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요리도 해먹었어요. 도윤은 김치찌개를 끓여줬고 저는 일본 카레를 만들었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같이 살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놀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따로 있는 시간이 아까웠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퀸즈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크지 않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죠. 가구를 함께 고르고 커튼을 달고 부엌용품을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동거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물론 사소한 다툼도 있었어요. 청소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했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죠. 도윤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꽃과 와인이 놓여 있었죠. 1주년 축하해요, 사유리.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을 떠나 이곳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첫 키스, 함께했던 여행들을 추억하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도윤은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에게 곧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뉴욕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 게 분명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유리,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유학 기간이 끝나거든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군대를 가야 해요. 한국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거든요. 군대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일본에는 없는 제도였으니까요. 도윤이 설명해줬어요. 약 2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했죠. 그동안은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연락도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2년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역하면 바로 다시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2년쯤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8월 말, 드디어 이별의 날이 왔어요. JFK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도윤의 짐이 컨베이어 벨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꼭 연락할게요.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도윤이 약속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도윤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사유리. 저도 사랑해요. 게이트로 들어가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저도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텅 빈 방이 낯설었습니다. 도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옷장에 걸린 셔츠, 책상 위에 건축책들, 욕실의 면도기까지. 모든 게 그를 떠올리게 했죠. 처음 몇 주는 자주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곧 입대한다는 말까지 들었죠. 하지만 군대에 들어간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짧은 편지가 왔어요. 훈련이 힘들다는 내용, 저를 보고 싶다는 말들이 적혀 있었죠. 저도 열심히 답장을 썼습니다. 학교 이야기, 뉴욕의 날씨, 우리의 추억들을 적어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편지도 오지 않고 전화도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훈련 때문에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도윤의 가족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만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가족 이야기는 했지만 직접 연락할 방법은 없었죠. 11월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하고 있었어요. 감기인가 싶었는데 증상이 계속됐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검사를 했어요.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했죠. 잠시 후 결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8주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죠. 작은 콩알만 한 개 보였습니다. 그게 제 아기라고 했어요. 병원을 나와서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현실감이 없었어요. 도윤과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임신을 했다는 게 막막했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하기 어려웠어요. 미혼모가 된다는 게 두려웠죠. 특히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며칠 고민했어요. 아기를 지울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기는 도윤과 저희 사랑의 결실이었어요. 혼자서라도 낳아서 키우고 싶었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기를 낳기로 했어요. 도윤이 돌아올 때까지 잘 키워놓겠다고 다짐했죠. 언젠가는 연락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입덧이 심했고 피곤함이 계속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은 꼭 하고 싶었어요.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죠. 친구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결국 털어놨습니다. 임신했다고 아기 아빠는 한국에 있다고 말했어요. 다들 놀랐지만 응원해줬죠.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도 전화했습니다. 예상대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실망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결국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했죠. 아기가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윤 생각이 났어요. 이 신기한 순간을 함께 못한다는 게 서러웠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만삭이 된 저는 거동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매일 산책을 하고 있었죠. 센트럴파크를 걸으며 도윤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고 있었어요. 4월 중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12시간의 긴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죠.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어요. 처음 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을 꼭 닮은 아기였어요. 까만 머리카락과 또렷한 이목구비가 아빠를 쏙 빼닮았죠. 이름을 하루토라고 지었습니다. 일본식 이름이었지만 한국에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을 골랐어요. 언젠가 도윤을 만나면 함께 한국 이름도 지어주고 싶었죠. 혼자 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고 있었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일의 반복이었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루토가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방긋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도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했습니다.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토를 유모차에 태우고 카페에 갔죠.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인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부부와 어린 딸이었죠.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르쳐준 한국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문득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죠. 저기, 혹시 한국분이세요? 그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더듬더듬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아기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고 지금 군대에 있다고 말했어요. 부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도윤의 이름과 고향, 다녔던 학교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설마 김도윤이요? 서울대 건축학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제 대학 후배예요. 도윤이 부모님도 아는 사이고요.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들은 즉시 도윤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주겠다고 했죠.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온 국제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여보세요? 차유리 씨인가요? 저는 도윤이 어머니예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도윤이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훈련 중에 다쳐서 지금 군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다쳤다니. 어머니가 빨리 덧붙이셨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조만간 의가사 제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차유리 씨, 한국으로 오지 않을래요? 우리 손자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만나고 싶어요. 며느리라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를 받아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낯선 나라로 가는 게 두려웠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는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셨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 고민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죠.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루토에게는 아빠가 있는 나라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죠.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하루토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죠. 도윤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비행기표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모든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2년 반 동안 살았던 뉴욕을 떠나는 게 아쉬웠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토의 옷가지들과 기저귀, 분유를 챙겼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도윤을 만났고 사랑했고 이별했죠. 그리고 하루토가 태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긴장이 됐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토는 다행히 잘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어요.
하루토에게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았죠. 옆자리 승객들이 귀엽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았죠.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떨렸습니다.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유리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품 좋은 아주머니와 다정해 보이는 아저씨가 서 계셨죠. 도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하루토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손자구나. 도윤이를 정말 닮았네요. 아버지도 하루토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셨어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는 그제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서울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한국의 날씨, 음식, 문화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하루토는 할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요. 도윤이 방을 사유리 씨랑 하루토 방으로 꾸며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벌써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니 감동이었죠. 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내일 도윤이 면회 가요. 깜짝 놀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도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들을 데리고 말이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도윤의 집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죠.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피곤할 텐데 씻고 쉬어요. 어머니가 안내해 주셨어요. 도윤의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아기 침대와 기저귀 가리대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도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여러 가지 반찬들이 차려졌죠.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몸보신해야지. 아버지가 고기를 계속 집어주셨어요.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고마웠죠. 하루토도 이유식을 잘 먹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낯선 곳이라 잠이 오지 않았죠. 창밖을 보니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도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토에게 예쁜 옷을 입혔어요. 저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거울을 보니 많이 수척해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부대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죠. 논과 밭, 산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 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큰 철문 앞에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신분 확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많이 와 있었죠.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루토가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낯선 환경이 불안한가 봤죠. 김도윤 일병 면회입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죠.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들어왔어요.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도윤이 저를 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제 팔에 안긴 하루토를 봤죠.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유리?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도윤 씨, 우리 아들이에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발을 놓고 저희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비틀거렸죠. 제가 도윤을 받쳐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연락도 못하고.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도윤이 하루토를 조심스럽게 안아봤어요. 아기가 아빠를 빤히 쳐다봤죠. 그리고 갑자기 방긋 웃었습니다. 도윤이 더 크게 울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아들이 맞아요? 네, 하루토예요. 4월에 태어났어요. 도윤이 하루토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가 아빠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계셨죠. 면회 시간은 짧았습니다.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죠. 언제까지 한국에 있어요? 계속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루토를 키우려고요.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개월만 기다려줘요. 곧 의가사 제대할 거예요. 그럼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도윤이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하루토를 한 번 더 꼭 안고
저에게 키스를 했죠.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도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루토도 작은 손을 흔들었죠. 처음으로 아빠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도윤이가 제대하면 결혼식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하루토도 아빠가 있는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된 거였죠. 그날 밤 도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면회 직후에 쓴 것 같았죠.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유리,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내가 와줘서, 우리 아들을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빨리 제대해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게. 사랑해. 편지를 받은 후로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도윤은 볼 때마다 밝아지고 있었어요. 하루토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죠. 아기도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죠.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장에도 함께 가서 장을 봤어요.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며느리라고 하니 다들 관심을 보였어요. 하루토를 보고는 너무 귀엽다고 칭찬했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육아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7월 말, 드디어 도윤이 제대하는 날이 왔어요. 온 가족이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토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왔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환한 미소는 그대로였죠. 목발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도윤이 하루토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아기가 까르르 웃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죠. 친척들도 모여서 축하해줬습니다. 모두가 하루토를 귀여워했어요. 그날 밤, 도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토는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죠. 정말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아기를 낳고 키우느라. 도윤이 미안해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루토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고요.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빨리 취직해서 우리 가족 잘 돌볼 거야. 8월부터 도윤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건축사무소에 이력서를 넣고 있었죠. 면접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군대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지만 실력은 여전했어요. 9월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중경 건축사무소에 합격한 거예요. 도윤이 기뻐서 저를 들어 올렸죠. 하루토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리자. 도윤이 제안했어요. 부모님도 찬성하셨죠. 10월에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만들었어요. 하루토의 예복도 준비했죠. 닝보이 역할을 할 거였습니다. 10월의 어느 맑은 날, 드디어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일본에서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곧 화해하셨어요. 하루토가 반지를 들고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죠.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요. 도윤이 속삭였어요. 저는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얻은 결혼이었죠. 하루토도 우리 사이에서 방긋 웃고 있었어요. 신혼집은 부모님 집 근처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우리 세 식구에게는 충분했어요. 하루토 방도 예쁘게 꾸몄죠. 벽에 동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도윤은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왔죠. 피곤해하면서도 하루토와 놀아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집에서 하루토를 키우며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와서 도와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제법 늘었죠.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12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어요. 작은 트리를 세우고 장식을 달았죠. 하루토는 반짝이는 전구를 신기해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옷을 입은 도윤이 선물을 줬어요. 그날 밤,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년엔 일본에도 가자. 내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고마웠어요. 양쪽 가족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도윤이 든든했죠. 하루토도 일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루토가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말과 일본말을 섞어서 했어요. 2월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루토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사유리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일본에서도 작은 피로연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축하해줬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임신한 거예요. 도윤이 기뻐서 날뛰었죠. 하루토도 동생이 생긴다니 신기했습니다. 이번엔 딸이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도윤도 동의했죠. 하루토에게 여동생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새벽에 일어나서 죽을 끓여줬어요. 하루토도 엄마 배를 쓰다듬으며 동생아 안녕하고 인사했죠. 가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유나라고 지었어요. 한국과 일본 어디서나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죠. 하루토는 여동생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동생 예뻐. 제가 물으니 하루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스럽게 유나의 손을 잡았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식구가 됐어요. 도윤이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을 발휘해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월급도 올랐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집은 학교 근처였어요. 하루토가 곧 유치원에 갈 나이였거든요. 마당도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았죠. 저희 부부는 열심히 집을 꾸몄습니다.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게 됐죠. 일주일에 3번, 오전에만 수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나를 봐주셔서 가능했어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일본 문화도 함께 알려줬거든요. 종이접기, 다도, 일본 요리 만들기도 했어요. 보람 있는 일이었죠. 하루토가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떨어지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금세 친구들과 어울렸죠. 선생님이 하루토가 밝고 똑똑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갔어요. 한강공원, 남산, 경복궁을 다녔죠. 하루토는 뛰어다니고 유나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사유리, 우리 사업을 해보면 어때? 건축사무소를 차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독립해서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죠. 저는 조금 걱정됐지만 도윤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요. 제가 도울게요. 도윤이 감동해서 저를 꼭 안았어요. 그날부터 사업 준비를 시작했죠. 작은 사무실을 얻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저도 경미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리모델링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실력이 알려지면서 점점 큰 일을 맡게 됐죠. 1년 만에 직원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 3살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됐죠. 일본어 통역과 상담을 맡았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 엄마들을 도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언어 문제, 문화 차이, 향수병 같은 것들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적응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낯선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토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했죠.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잘했습니다. 영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글로벌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유나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닮아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죠. 발레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1년에 2번 일본을 방문했어요. 명절 때마다 양쪽 부모님을 찾아뵀죠. 아이들은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도윤의 사업이 번창했어요. 이제는 중견건축사무소가 됐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로 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도윤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센터에서 팀장이 됐습니다.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을 돕게 됐어요. 한국어 교실도 운영하고 문화 행사도 기획했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토가 물었어요. 엄마,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둘 다야. 한국과 일본을 모두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지. 하루토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길 바랐죠.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 7년이 됐어요. 이제 이곳이 제2의 고향 같았죠. 김치도 잘 담그고 한국 드라마도 즐겨봤습니다. 이웃들과 수다 떠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도윤과의 사랑도 여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아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게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건강하셨어요. 손주들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셨죠. 하루토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유나와는 요리를 하셨습니다. 일본 부모님도 자주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이제는 한국을 좋아하셨죠. 양쪽 부모님이 친구가 되신 것도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주변에 알려졌어요.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라고 했죠. 방송 출연 제의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가끔 뉴욕이 그립습니다. 도윤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오르죠.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낯선 땅 한국에서 며느리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한 사람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서 가능했죠. 하루토와 유나가 크면 우리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를요.